일본인들이 그중에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하는 걸까요? 일본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민 오거나 이주해 오는 사연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후지와라 미사키입니다. 한때 일본의 톱 여배우였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 짙은 메이크업을 지우며 저는 마주보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2살. 일본 연예계에서는 이제 나이든 배우가 되어버린 나이죠. 미사키 씨, 오늘 촬영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매니저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다음 달 예정됐던 드라마 오디션은 취소됐습니다. 제작사에서 더 젊은 배우를 찾기로 했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취소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광고 계약도 줄고 있으니 다른 방향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매니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연예계에서 제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분장실을 나와 한적한 도쿄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형광빛 네온사인 아래로 젊은 여성들이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며 지나갔어요. 그들의 손에는 한국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한국 아이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문득 지난달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OECD 국가 중 이민자 증가율 2위. 한국이 이제는 사람들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찾아가는 나라가 됐다는 기사였죠. 발걸음을 멈추고 거리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검색창에 한국 이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생활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일본보다 기회가 많아요. 나이 차별이 덜해요.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문화예요.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 드라마 오디션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많은 제작사들이 외국인 배우를 찾고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였던 이곳이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청년들의 꿈은 작아지고 변화는 더뎌지고 있었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한국 가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미사키 씨, 일본 여배우가 한국에 간다는 건 거의 망명이나 다름없다고들 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10년간의 연예계 생활을 정리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소속사와도 원만하게 계약을 정리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하네다 공항의 큰 유리창 너머로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시대가 됐구나.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두근거렸어요.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도쿄가 작아져갔습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2시간 후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기회를 잡게 될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전직 톱배우가 아닌 그저 꿈을 찾아 떠나는 한 명의 이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길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행을 결심하기 전 저는 일본 연예계에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날도 드라마 촬영이 있었죠. 스태프들이 분주히 오가는 세트장 한켠에서 대본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의 대화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요즘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건 캐스팅 때문이래. 미사키는 이제 좀 올드하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쌓아온 제 경력이
나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더군요. 계약서를 검토하던 매니저의 한숨 소리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계약은 좀 심하네요. 출연료는 절반으로 깎으면서 스케줄은 2배로 늘리겠대요. 일본 연예계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그 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광고 계약은 줄어들고 예능에서는 억지스러운 캐릭터를 요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 제작 발표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40대 여배우가 당당하게 주연을 맡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모습이 신선했죠. 어머, 미사키 씨도 한국 드라마 보세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마리아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마리아는 제가 처음 만난 외국인 친구예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1달. 아직은 서툰 발음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친구입니다. 마리아는 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미래가 안 보였어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여기서는 유튜버로 성공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치안도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마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온 아민이 다가왔습니다. IT 개발자인 아민은 저보다 몇 살 더 많지만 한국어는 제가 조금 더 빨리 늘고 있었죠. 미사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올래요? 하산도 온대요. 하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40대 사업가입니다. 의료 관광 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녁 파티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스페인의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시장을 이야기했고 아미는 프랑스의 보수적인 IT 문화에 답답했다고 했죠. 하산은 한국의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사키, 알아요? 우리 모두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왔네요.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마리아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새로운 꿈을 찾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들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제 질문에 아민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세요.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이랑 농담도 할 수 있게 됐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하산이 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빛나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죠.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건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우리가 여기서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각자의 모국어로 건배를 외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을 때가 기억에 남네요.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보험 처리 후 진료비가 단돈 5,000원이었죠. 일본에서였다면 최소 10,000엔은 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미사키 씨, 이제 건강검진도 받아보셔야 해요. 여기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마리아의 추천으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우연히 마주친 중국 출신의 사업가 린 씨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큰 병원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1년에 2번씩 검진 받으러 와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린 씨는 5년 전 한국으로 이주해
지금은 성공한 무역회사 대표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세요? 저는 이걸 보고 의료 관광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중국 전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온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2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합 검진을 받으려면 최소 5만 엔은 들었을 텐데 말이죠. 미사키, 우리 오늘 저녁에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요? 마리아가 제안한 모임은 서울 글로벌 창업가 네트워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성공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죠. 베트남 출신의 응우옌 씨는 한국에서 시작한 배달 앱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가 스타트업에는 정말 중요해요.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사업이 성장했죠. 캐나다에서 온 에릭은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예요. 1년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죠. 혼자 탔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도쿄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옆자리에 인도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리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늦은 밤 퇴근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걱정 없어요. CCTV도 많고 긴급 전화 부스도 곳곳에 있잖아요. 프리아는 3년 전 한국의 IT 기업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팀장으로 승진해서 후배 개발자들을 이끌고 있다네요. 인도에서는 여성이 IT 업계에서 성장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실력만 있다면 공정하게 기회를 주죠.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낯선 도시가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켜니 일본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사키, 한국 생활은 어때? 거기서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자신 있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여기는 정말 달라. 나이나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는 마리아가 유튜브 촬영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래층에서는 아민이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서울의 밤은 이렇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이제 저의 도전도 시작될 차례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도전은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법을 알려줬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본 배우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미사키, 당신은 정말 카메라 앞에서 빛나요. 근데 더 자연스러워도 괜찮아요. 여기는 일본처럼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마리아의 말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인기를 얻더군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미사키의 시선으로 보는 양국의 특징이라든가. 마리아의 제안으로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상 외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제가 경험한 양국의 방송계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죠. 와, 댓글이 벌써 1000개가 넘었어요. 마리아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을 본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처음에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후지와라 씨, 우리 드라마에 일본인 변호사 역할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캐스팅 디렉터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나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더군요.
오히려 경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32살이면 변호사 역할에 딱 맞는 나이인데요. 오히려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오디션장에서 만난 다른 배우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소피아는 40대 중반이었지만 주연 자리를 꿰찼고, 미국에서 온 마이클은 50대임에도 로맨스 드라마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배우의 나이보다 작품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소피아가 제게 설명해줬습니다. 드라마 촬영장의 분위기도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제안이 허용됐죠. 감독님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대사도 자연스럽게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후지와라 씨가 생각하는 일본 변호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유롭게 연기해보세요. 이런 믿음과 자유로움이 더 좋은 연기를 끌어냈습니다.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점점 더 많은 장면을 찍게 됐죠. 미사키, 당신 연기 정말 자연스러워요.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요. 마리아는 제 드라마 촬영 현장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배우의 한국 드라마 도전기라는 제목의 시리즈였죠. 이 콘텐츠는 예상 이상의 인기를 얻었고 구독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협업하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스페인 시각으로, 저는 일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협업은 더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나 봐요. 각국의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와라 씨,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해 주셨으면 해요. 방송 섭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본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에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미사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무대는 전 세계로 열려 있으니까요. 마리아의 말처럼 한국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더 전문적인 영상 편집과 웹사이트가 필요해진 거죠. 그때 프랑스에서 온 아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사키, 내가 당신 웹사이트를 만들어줄게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기회조차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민의 도움으로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 채널은 더욱 전문적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아민이 개발한 실시간 번역 기능 덕분에 전 세계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죠. 미사키 씨, 우리 병원에서 일본 의료관광 담당자로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어느 날 하산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본 의료관광 수요가 늘어난 걸 본 거죠. 하산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유튜브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데다 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한국은 수준은 높고 비용은 저렴하죠. 미사키 씨가 이 장점을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산의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태국에서 온 간호사 수안, 러시아에서 온 의료 코디네이터 올가, 호주에서 온 행정 담당자 제임스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호주에서는 MRI 찍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당일 검사가 가능하잖아요. 제임스의 말처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점들을 영상에 담아 일본에 소개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후지와라 씨 덕분에 일본인 환자가 30% 늘었어요. 이제 일본어 전용 상담실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하사는 제 활약을 높이 평가했고 얼마 후 저는 국제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된 거죠. 미사키, 우리 같이 의료관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올가의 제안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고
한국의 장점을 소개하는 콘텐츠였죠.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로 제작된 영상들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사키, 당신 채널이 요즘 핫해요. 우리 스페인 의료 관광 콘텐츠도 만들어 볼까요? 마리아와 함께 스페인어 콘텐츠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시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니 더욱 풍성한 내용이 됐죠.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재능을 펼치고 서로 도우며 성장하잖아요. 수완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미는 기술을, 마리아는 콘텐츠를, 하사는 사업 기회를, 올가는 국제적 감각을 제공했죠. 저녁이면 우리는 자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성공과 실패, 그리고 꿈에 대해서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게 변했네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미사키, 이제 우리는 국제적인 전문가가 됐어요. 한국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아민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각자의 나라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있었죠. 제 유튜브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날이었습니다.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줬죠. 미사키, 이분은 브라질에서 오신 페드로 씨예요. 원래는 브라질 국적이었는데 얼마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대까지 다녀오셨대요. 페드로는 브라질계 3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브라질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브라질에서 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와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면서 이곳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 확신했죠. 페드로는 23살에 한국으로 왔고 25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까지 자원 입대했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이 지금은 제 가장 소중한 인연이에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면서 진짜 형제가 됐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또 다른 손님이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미국계 3세인 마이클과 독일계 3세인 토마스였어요. 저희도 페드로처럼 한국을 선택했어요. 미국에서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회는 줄어들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더라고요. 마이클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한국의 IT 기업에 이직했고 결국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도전하는 청년들을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선배들의 멘토링도 받았죠. 토마스는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독일에서 의대를 다녔는데 한국의 의료 기술이 더 앞서 있더라고요. 결국 한국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국적을 바꾸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진정한 고향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후지와라 씨, 새로 준비 중인 드라마의 주연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본계 변호사 역할인데 후지와라 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주연 제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라니 가슴이 떨렸죠. 미사키, 축하해요. 이제 정말 한국 배우가 됐네요. 마리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건네줬어요. 이런 게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페드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이뤄가고 있었죠. 그날 밤 드라마 대본을 받아들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맡게 될 캐릭터는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변호사였어요. 마치 제 이야기 같았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거울 앞에서 대본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배우 인생이 한국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어느새 이 도시는 제게 그리운 고향이 되어 있었죠. 페드로, 마이클, 토마스처럼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후지와라 씨, 한국에서 성공하신 모습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촬영팀이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두 나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드라마 촬영장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태프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죠. 카메라를 든 일본 PD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국 출신 조명 감독, 미국 출신 음악 감독, 프랑스 출신 미술 감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산의 의료관광센터는 더욱 국제적인 분위기였죠. 의료 시스템도 달라요. 한국은 첨단 의료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면서도 비용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찾아오죠. 일본 촬영팀은 제가 일하는 모든 현장을 꼼꼼히 담아갔습니다. 특히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문화에 논란이었죠. 후지와라 씨, 정말 놀라워요. 일본에서는 32살이면 여배우로서 은퇴를 고민할 나이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보다는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길에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마리아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을 한국에서 이룬 과정,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요. 여기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사회가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해주니까요. 그날 저녁, 일본 촬영팀과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일본에서는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젊은 여성 작가가 제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으로 올까 고민 중이에요. 일본에서는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일본 후배 배우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었죠. 한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죠. 무엇보다 나이나 성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날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카메라를 끄고 나서 일본 PD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후지와라 씨,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제 한국이 진정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도전의 무대가 아닌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 도시처럼 저도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가능할 것 같았으니까요. 드라마가 방영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캐릭터는 예상 이상의 인기를 얻었고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미사키,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 배우가 됐네요. 마리아의 말처럼 저는 어느새 한국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후지와라 씨, 저희 병원에 일본인 의사가 새로 부임했어요. 이제 정말 국제적인 의료진이 됐네요. 하산의 병원은 더욱 다양한 국적의 의료진들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출신의 의사들이 함께 일하며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제는 외국 의사들도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해요. 아민의 IT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개발자들이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죠. 미사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말대로였습니다. 한국어 학원에는 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거리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들렸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제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 준비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포럼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언어 장벽 해소였죠. 공공기관의 다국어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병원, 관공서, 학교에서는 통역 서비스가 상시 제공되어야 해요.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중요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기본 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에서 온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죠. 이런 포용력이 한국의 강점이 되어야 합니다. 포럼 이후 저는 외국인 주민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후지와라 씨,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아민의 농담처럼 저는 어느새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한국이 더 나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죠. 공공기관의 다국어 서비스는 물론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어야 했죠. 셋째,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했죠.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이중 언어, 이중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죠. 우리가 만드는 변화가 미래를 바꿀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이 모이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금까지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감동을 줍니다.